장관님, 저는 그 대북 인도 지원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800만 불 지원 결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에서 지체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선 하나는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작은 신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도 지원은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어떤 정권이든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견지해 왔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정권이나 정세의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고, 비록 지금 핵과 미사일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만 우리의 정치적 도덕적 우위를 선양하는 데 굉장히 그 중요한 이런 사업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까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와 UN, NGO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대북 지원을 했던 그런 공여 과정들을 보면 상당한 나라들이 대북 제재의 공조에 동참한 나라들조차도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이면 지금 정부가 시기를 다시 시기는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확정하겠다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뭐 적절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품목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도 방식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박근혜 정권에서도요, 보니까 결핵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약품들을 지원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미 이런 것들이 집행이 완료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정권의 변동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약품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진행하는 것도 어떤가. 그리고 약품 외에 식품 이런 것들은 좀 뭐 보류하더라도 이런 접근법들을 오히려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평화올림픽이라든가 혹은 우리의 정치적 도덕적 우위 이런 것들을 선양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기구와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유연하게 저희가 해나가고, 특히 지원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은 조금 시기를 또 최근에 북한의 식량 사정들이 조금 개선됐다고 하니까 조절할 수 있지만, 약품 문제 같은 거는 시기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특히 시급성과 관련해서 저는 중요하게 고려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들을 다시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궁금했었는데, 개성공단의 가동과 관련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 뉴스입니까?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 실제로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불확실하다 이렇게 대답하신 걸로 보이고, 우리가 전기 대준 거냐 비밀리에, 그건 아니다. 그럼 그건 가짜 뉴스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무엇은 가짜 뉴스고 무엇은 불확실하고 더 확인이 필요하고 무엇은 사실이고 이런 걸 구분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한번 다시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후에 좀 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확인하실 부분들을 확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인도 지원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통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나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 행위, 이런 이름하에 그 초법적 이런 혹은 비제도적 이런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이제는 법률, 헌법 이런 것에 근거해서 법률주의적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혹은 오이사 조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그 통치 행위로 정당화됐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의 그 판단에 따라서 진행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그 반복됐고 또 그에 따라서 피해는 우리 국민들, 일반 시민들, 기업들한테로 이렇게 대부분 다 전가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정권적 판단 혹은 초법적 혹은 비제도적 통치행위 이런 것에 따라서 불안정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헌법이나 법률에 입각해서 통일정책이 법률주의의 어떤 그 전통 이런 것들로 정착하고 안정성 있게 지속성 있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뭐 90년대 이전에는 뭐 그런 통치행위 뭐 이런 것들로 의존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90년대 이후에는 교류도 많아졌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법률도 많이 제정되고 제도적인 어떤 그 뒷받침 이런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정부도 국회도 뭐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12개 합의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했고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비핵화도 있고 남북 기본 합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도 그 합의서를 그 동의해준 이런 과정들이 13개나 있잖아요. 거기에는 개성공단 관련한 것도 있고 금강산 관련한 것도 있고 투자와 관련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법과 제도의 관행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통치행위 이런 것으로 초법적으로 비제도적인 어떤 행위로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과 기업의 희생만 이렇게 가중되는 이런 꼴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랬는가, 그게 정당했는가 이런 논란은 하지 않겠어요. 다만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법이나 헌법에 의한 그 행위나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청문회 해야 되니까 시간 걸리고 또 헌법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면 국회 통고하고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뭐 논란 벌어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피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우리가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들은 안정성, 지속성 뭐 이런 등등을 고려할 때 법률주의적인 어떤 이런 관행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과 관련해서도 남북 관계와 관련한 기본법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다른 어떤 걸 떠나서 인도주의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개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던 거고요. 우리 정부도 뭐 분명한 그런 입장일 테고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이런 법제도 이런 부분들은 좀 확립해가지고 여야 막론하고 합의해서 법으로 이렇게 확립해서 안정되게 지속하는 것이 뭐 국론 분열이라든가 정쟁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애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떤 견해세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의 어떤 지속성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그 어떤 통치행위라고 저희가 통상 부르는 그런 식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서 민간 차원의 참여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그 법제도적인 어떤 그런 식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좀 정권적인 또 통치행 차원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안정성,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또 정부 내에서
통일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방향 쪽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로서는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